안녕하세요. 골드핑거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트레이딩뷰에서 볼린저 밴드를 검색만 해도 수많은 볼린저 밴드 파생 지표들이 있지만 정작 기본 볼린저 밴드에 제대로 된 활용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 이런 식으로 실전 매매에서 잘 맞지 않는 것들만 사용하고 있죠. 오늘은 볼린저 밴드의 기본 매매법부터 다양한 실전 매매법,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숨은 지표들까지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이제 볼린저 밴드라는 강력한 무기를 제대로 트레이딩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 매매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볼린저 밴드 비법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볼린저 밴드는 한마디로 변동성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란 시간과 가격의 관계인데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격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적으면 변동성이 낮다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의 진폭이 큰 것을 변동성이 크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의 경우 움직임은 다르지만 평균 가격은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패턴의 변동성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두 패턴의 이동평균선을 그리면 같은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변동성을 알려주는 볼린저 밴드를 그리게 되면 밴드의 폭이 확연하게 다르게 표현됩니다. 따라서 가격만 봤을 때는 파악하지 못했던 변동성을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면 입체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의 변동성이 작아지면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지고 이를 수축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축 구간 끝에서 장대 양봉이 밴드를 상향 돌파해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것을 볼린저 밴드 돌파라고 부릅니다. 돌파 이후에는 수축기가 끝나고 확장기가 시작됩니다. 볼린저 밴드를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목적은 바로 추세 전환을 파악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밴드 하단까지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할 수 있고 밴드 상단까지 가격이 닿으면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 전환 구간과 반대로 추세 지속 패턴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밴드의 상단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는 상승 추세의 지속이 나올 수 있고 밴드 하단을 강하게 돌파하게 되면 하락 추세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돌파, 반전, 되돌림 세 가지 매매 전략이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에 기반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해하려면 변동성의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변동성이란 가격이 움직이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지금 보이는 상승 추세에서 가격이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낮은 변동성을, 크게 상승하는 부분은 큰 변동성을 나타내 줍니다. 낮은 변동성 구간에서는 좁은 가격의 폭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은 위아래 진폭을 보이고 빨간색 음봉과 초록색 양봉의 크기가 대체로 작고 모멘텀 없이 움직입니다. 이런 저변동성 구간을 흔히 횡보장이라고 부르며 이 시기에는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아 트레이딩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어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는 가능합니다. 반대로 고변동성 구간에서는 가격이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며 캔들의 크기가 크고 색깔도 한 가지 색 위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시장은 추세장이라고 부르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저변동성 구간에서는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고변동성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매매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변동성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변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시장의 변동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표입니다. 기본 설정에서 길이는 20으로 표준 편차는 2로 되어 있습니다. 중심선 20은 이동평균선을 말합니다. 상단 밴드는 중심선에서 표준 편차 2를 더한 값이고 하단 밴드는 중심선에서 표준 편차 2를 뺀 값입니다. 저변동성 수축 구간에서는 밴드의 폭이 좁아지고 가격은 밴드 안에서 횡보를 합니다. 가격이 상단 밴드에 닿으면 다시 하락을 하고 하단 밴드에 닿으면 반등을 합니다. 저변동성 구간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면 고변동성 구간 중 상승 추세가 시작됩니다. 이때는 캔들이 밴드 상단에 닿았다고 해서 바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밴드 상단선을 따라 계속 상승을 이어갑니다. 반대로 저변동성에서는 강한 매도세가 들어와 밴드 하단을 강하게 뚫어주면 반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단선을 따라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중
추세 매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밴드가 좁을 때는 매매를 해서는 안 되고 밴드가 넓어질 때를 공략해야 합니다. 반대로 반전 매매를 노린다면 밴드가 넓을 때는 피하고 밴드가 좁을 때만 매매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볼린저 밴드 기본 매매법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돌파 매매를 알아보겠습니다. 돌파는 가격이 횡보 구간을 벗어나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돌파 매매의 장점은 손실은 적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손익비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돌파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밴드가 좁은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밴드가 좁고 횡보하는 구간을 찾았습니다. 이때 가격은 대부분 밴드 안에서 움직이며 상단 밴드는 저항, 하단 밴드는 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장대 양봉이 강하게 상단 밴드를 돌파한 후 마감을 한다면 이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 신호이기 때문에 돌파 매매 자리가 됩니다. 반대로 장대 음봉이 하단 밴드를 돌파하고 마감한다면 하락 돌파 신호가 됩니다. 두 번째는 반전 매매입니다. 앞서 볼린저 밴드는 확장 구간과 수축 구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수축 구간에서는 볼밴 상단선과 하단선 사이에서 가격이 횡보로 움직이게 됩니다. 가격이 상단 밴드에 닿으면 하락 반전을 예상해 숏 포지션에 진입하고 하단 밴드에 닿으면 상승 반전을 예상해 롱 포지션에 진입해 줍니다. 세 번째는 눌림목 매매입니다. 눌림목 매매는 추세 추종 전략에서 간편하면서도 높은 승률을 자랑합니다. 가격이 상단 밴드와 중앙선 사이에서 움직일 때는 상승 추세로 보고 중앙선으로 되돌아오는 지점에서 매수에 들어가 줍니다. 이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단 밴드와 중심선 사이에서 움직일 때는 하락 추세로 보고 중심선으로 되돌림을 주는 지점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 줍니다. 이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볼린저 밴드와 다른 지표와 조합한 매매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볼린저 밴드와 RSI 결합 매매법입니다. 볼밴 RSI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정을 변경해 줘야 합니다. 설정을 누르고 기간을 20에서 30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RSI를 추가해 주기 위해 트레이딩뷰 차트 상단 지표를 클릭 후 RSI를 검색해 상대 강도 지수를 클릭해 줍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길이를 14에서 13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주는 이유는 조금 더 빠른 매매 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두 지표의 결합 매매의 원리는 평균 회귀 개념입니다. 가격이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결국 평균으로 되돌아온다는 원리를 활용한 매매법입니다. 가격이 상단 밴드까지 상승하면 다시 중심선으로 돌아오고 하단 밴드까지 하락하면 다시 중심선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상단 밴드까지 상승해 숏 포지션에 진입했는데 상승 추세가 계속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RSI를 함께 봅니다. 가격이 밴드 상단까지 상승했지만 RSI가 과매수 구간인 70 밑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가격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있으면서 RSI 70 구간에 있을 때 숏 포지션에 진입해 줍니다. 이후 가격이 평균 회귀를 하며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가격이 하락해 롱 포지션에 진입했지만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RSI를 추가해보니 30 위에 있어 아직 과매도 구간에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번에는 가격이 밴드 하단에 닿으면서 RSI도 30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동시에 충족하는 캔들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해 줍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볼린저 밴드 RSI 결합 매매법에서 승률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다이버전스 매매법입니다.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는데 RSI의 저점은 오히려 상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며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반대로 상승 추세에서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는데 RSI의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이때는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볼린저 밴드 매매법 중 해외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더블 볼린저 밴드 전략이 최근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블 볼린저 밴드는 총 4가지 매매법이 있습니다. 차트에 볼린저 밴드 2개를 추가해 주기 위해서는
차트 상단 지표를 클릭 후 볼린저 밴드를 검색해 볼린저 밴드를 2번 클릭해 줍니다. 첫 번째 볼린저 밴드 길이는 기본값 20으로 그대로 두고 표준 편차는 0.5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모습 탭에서 모든 선을 파란색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 볼린저 밴드는 표준 편차를 3으로 변경해주고 모습 탭에서 중심선인 베이시스를 체크 해제해주고 나머지 선을 빨간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심선은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 다음 내부 밴드는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설정된 내부 볼린저 밴드입니다. 내부 볼린저 밴드는 폭이 좁기 때문에 세부적인 변동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는 표준 편차 3으로 된 외부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이 밴드는 큰 변동성을 파악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더블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면 일반 볼린저 밴드보다 더 정확한 추세의 강도를 확인할 수 있고 추세 전환 시점과 매수 매도 타이밍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더블 볼린저 밴드는 추세 추종, 수렴 돌파 전략과 결합할 때 강력한 효과가 나옵니다. 현재 가격이 내부 밴드 부근에서 움직인다면 뚜렷한 추세가 없는 횡보 추세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추세가 포착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섣불리 매매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추세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파란색 내부 밴드와 외부 상단 밴드 사이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상승 추세로 판단해 매수 포지션 위주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파란색 내부 밴드와 외부 밴드 하단 사이에서 움직일 때는 하락 추세로 판단해 매도 포지션 위주로 대응해야 합니다. 더블 볼린저 밴드의 첫 번째 매매법은 돌파 매매입니다. 가격이 내부 밴드 부근에서 횡보할 때는 추세가 잡힐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러다 갑자기 가격이 횡보 구간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 종가에서 매수에 진입해줍니다. 손절선은 내부 밴드 하단 밑으로 잡고 익절은 손익비 2배 이상으로 잡습니다. 이번에는 숏 포지션 타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이 내부 밴드 부근에서 횡보할 때는 매매를 하지 말고 일단 기다려줍니다. 이후 가격이 횡보 구간 저점을 하락 돌파하게 되면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내부 밴드 윗부분으로 잡고 목표가는 손절선 대비 2배 자리로 잡습니다. 진입 후 하락하며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두 번째 매매법은 추세 추종 매매법입니다. 이 매매법은 강한 추세장에 적합한 매매법입니다. 가격이 내부 밴드와 최상단선 사이에서 움직인다면 강한 상승 추세로 판단하고 가격이 내부 밴드 하단과 최하단선 사이에서 움직일 때는 강한 하락 추세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 중에 일시적으로 횡보 또는 약간의 조정 움직임을 보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캔들이 내부 밴드 상단선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횡보 구간의 상단선을 돌파하는 양봉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횡보 구간 저점 아래로 설정하고 익절은 손절가 대비 2배 자리로 잡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상승해 1차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절반을 익절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더 기다려보니 내부 밴드를 지지 삼아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다가 내부 밴드 중심선을 하향 이탈하는 캔들에서 나머지 50%를 익절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숏 포지션 타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캔들이 내부 밴드 하단과 최하단 밴드 사이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횡보 또는 약간 상승하는 구간이 올 때를 기다립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캔들이 내부 밴드 하단선 위를 돌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횡보 구간의 하단을 돌파하는 음봉 종가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횡보 구간 최고점 위로 잡고 목표가는 손절가 대비 2배 자리로 잡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은 하락해 1차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때 50%를 익절해주고 더 기다려줍니다. 가격이 내부 밴드에 저항을 받으며 계속 하락을 하다가 밴드 하단을 하향 이탈하는 자리에서 나머지 절반을 익절해줍니다. 세 번째 매매법은 더블 볼린저 N자 패턴 매매법입니다. N자형 패턴은 흔히 1, 2, 3형 패턴이라고 불리웁니다. 추세에서 되돌림 조정 이후 다시 추세가 강화될 때 자주 나타나는 차트 패턴입니다. 상승 N자 패턴은 1번 지점에서 2번 지점까지 상승을 한 뒤 3번 지점까지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3번 지점이 반드시 1번 지점보다 높게 위치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 지점에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며 2번 지점을 상승 돌파하게 되면 1, 2, 3 패턴이 완성됩니다. 반대로 하락 N자형 패턴을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지점에서 2번 지점까지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3번 지점까지 반등이 나오는데 이때 3번 지점은 반드시 1번 지점보다는 낮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 지점에서 다시 하락하면서 가격이 2번 지점을 하락 돌파하게 되면 하락 N자 패턴이 완성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N자 패턴 실전 매매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롱 포지션 진입 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번 지점에서 2번 지점까지 상승 후 3번 지점까지 되돌림 구간을 확인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3번 지점이 내부 밴드 하단을 하락 이탈하면 안됩니다. 이후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고 2번 지점을 상향 돌파하는 양봉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내부 밴드 하단선 밑으로 잡고 목표가는 손절가 대비 2배 이상 자리로 잡습니다. 이번에는 숏 포지션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1번 지점에서 2번 지점으로 하락한 후 3번 지점까지 짧은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3번 지점이 내부 밴드 상단을 돌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격이 내부 밴드의 저항을 맞고 하락해 2번 지점을 하락 돌파하는 지점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내부 밴드 상단선 위로 잡고 목표가는 손익비 2배 자리 이상으로 잡겠습니다. 진입 이후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네 번째 매매법은 더블 볼린저 밴드와 RSI 결합 매매법입니다. 이 결합 매매법은 추세 초기를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이 매매법을 하기 위해서는 설정을 변경해줘야 합니다. 외부 볼린저 밴드를 더블 클릭해주고 표준 편차를 3에서 2로 변경해줍니다. 가격이 강하게 상승해 외부 밴드 상단을 돌파 후 다시 상승세를 높이며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때 RSI의 고점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음봉이 내부 밴드의 상단을 하락 돌파하는 시점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 줍니다. 손절가는 외부 밴드 위로 잡아주고 목표가는 손절가 대비 2배 이상으로 잡아줍니다. 진입 이후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 매매법을 보시면 최고점에서 하락 추세의 초기를 정확히 잡아내고 승률 또한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법을 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딩 뷰에 볼린저 밴드 2개를 추가하고 RSI도 추가를 해야 하는데 트레이딩 뷰에서는 3개 이상의 지표를 추가 시에는 유료 결제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무료 이용자는 이 매매법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5분봉 단타 매매를 할 때 실시간으로 다이버전스가 떴는지를 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워하는 초보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블 볼린저 밴드와 RSI 매매법을 하기 어려워하는 초보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개발한 더블 밴드 지표를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더블 볼린저 밴드와 RSI를 트레이딩 뷰에서 무료로 차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다이버전스가 발생 시 다이버전스를 더블 밴드가 자동으로 인식해 화면에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제 차트에 더블 밴드를 추가해 줬습니다. 상단에는 더블 밴드가 나오고 하단에는 RSI가 함께 자동으로 나오게 되고 총 3개의 지표를 사용하지만 트레이딩 뷰에서는 더블 밴드 1개의 지표로 인정되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격이 내부 밴드의 지지를 받으며 상승을 하다가 고점에서 하락 다이버전스 표시가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가격의 고점은 상승하는데 하단 RSI의 고점은 낮아지는 구간이 발생했고 이 구간을 더블 밴드는 자동으로 다이버전스 구간을 AI로 포착해주고 차트 하단에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가격 차트에 표시를 해줍니다. 따라서 초보자들도 다소 복잡할 수 있는 더블 볼린저 RSI 다이버전스 매매를 이 더블 밴드 지표 하나로 바로 실전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더블 밴드를 골드핑거 구독자분들에 한해 무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드핑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